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정상과의 회담에서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나프타는 23년 만에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통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상무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늘부터 사흘간 2017년 상무관 회의를 열어 지역별 수출 확대 전략과 통상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2016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이해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16개 회원국 가운데 9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대별로는 30대부터 50대의 금융이해력은 양호했지만 20대와 60대 이상이 취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의 발화 원인이 배터리 자체 결함 때문이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제품 20만 대와 배터리 3만 개로 대규모 실험을 하고 미국 안전인증 회사인 UL 등 3곳이 참여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배터리 자체 결함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주말을 보내고 온 우리 시장,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연설에 따른 불확실성의 대두,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겹쳤습니다. 전반적인 지수의 상승보다는 업종별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장세인데요. 개장 초반에는 조금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상승 흐름은 거의 정리가 되면서 꺾인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개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시장입니다. 어떤 방향성을 감지하고 움직여야 하는지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월요일장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체크하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으로 조금 전에 전환이 됐고요. 2065.77포인트에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1% 말 그대로 강보합권인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시가는 2067포인트에 형성이 돼 있고요. 장 초반에 2061포인트까지 저가가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고가는 2072.32포인트에 한 10시 정도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시금 상승 포인트 내줬고요. 보합권에서 꾸준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외국인만 삽니다. 295억 원 사고요. 개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70억 원 소폭 매도, 기관은 247억 원 또 소폭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 주체는 투신과 연기금입니다. 투신에서 232억 원, 연기금이 245억 원. 하지만 금융투자는 293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갑니다. 코스닥 현재 지수는 619.29포인트 보이고 있는데요. 거래소보다 낙폭이 좀 크죠. 0.45%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바로 확인하도록 하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하락하는 곡선, 지난주와 비슷한 곡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고가는 623.47포인트고요. 오늘의 저가는 현재 포인트입니다. 619.29포인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수급 주체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개인만 삽니다. 180억 원 사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합니다. 기관이 61억 원 소폭 매도, 외국인도 134억 원 매도하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 기관, 외국인은 꾸준히 동반 매도하면서 수급이 많이 꼬여있는 상황들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정부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취임식 이후에 글로벌 시장 오늘장 내일장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좀 불확실성에 대해서 한 표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좀 뭐랄까 불안정한 눈빛을 보내고 있는 스탠스입니다. 56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재밌는 건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전략팀의 유동원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취임 당일에 좀 상승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좀 듣고 싶고요. 취임 연설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분석을 내려주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반적인 시장은 호응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상승을 하고 끝냈고요.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달러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 전날인가요? 너무 강하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이를 수용하듯이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에서 전달한 메시지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미국을 최우선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죠. 두 번째는 미국의 힘을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민들에게 이전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라는 언급은 안 했고 프로텍션이라고 했는데요. 보호는 미국을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포인트가 모든 결정을 내릴 때 미국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무역 이민, 외교 문제에 있어서 미국 국민을 항상 생각하면서 임무를 다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언론에서 트럼프를 포장하기에,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트럼프의 미국 경제 부양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갈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언론이 만드는 것처럼 그만큼 부정적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위험도가 좀 높아졌고 시장이 조정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지난 2달 동안에 당선된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6%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일정 부분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워런 버핏의 말처럼 트럼프가 미국의 숨겨진 소스라는 점, 즉 앞으로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향후 적어도 한 1, 2년 정도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 좀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 기대를 가져봅니다. 위험도도 높아졌고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데는 의견을 일치하고 있지만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향후에 이렇게 또 긍정적인 코멘트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우려 섞인 목소리는 많이 아직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또 말바꾸기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닥터 둠이라고 하죠. 루비니 교수, 뉴욕대 교수가 얘기하는 내용을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책적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보시려면 우선 첫째는 트럼프 정책이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이고요. 세금을 국민들에게 낮춰주겠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그만큼 향후 장기금리를 더욱 크게 인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는 부분이죠. 만약에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이 나타나게 되면 달러가 더 크게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장기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데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미국 내에 생산을 늘리는 정책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미국의 경쟁력이 약화돼서 직장 수가 줄어들게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만약에 훨씬 강한 달러가 나타나게 되고 더욱더 보호무역주의를 크게 확대시키게 된다면 이는 전반적으로 향후 1, 2년 동안에 미국의 40만 직장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을 지금 루비니 교수는 내놓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는 달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환율을 조작한다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펀더멘탈한 차원에서 미국 달러를 약하게 가져가는데 실패할 것이다.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솔직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만드는 것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까지는 전 믿어지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 부분만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을 크게 확대를 시킬 것이고요. 재정 확대를 크게 확대시키면 그만큼 미국 소비가 확대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그 프로텍셔니즘,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를 가지고 왔을 경우에 수입 규모를 좀 줄이겠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별로 아마도 이 무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토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경기 부양이 먼저 되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쓴다면 아마도 미 연준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만약에 달러 강세를 가는 추세가 자꾸 나온다면 금리 인상을 크게 빠르게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늘어났을 경우에는 또 금리를 크게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보다는 미 연준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해질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향후 시장의 변화가 크게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미 연준도 같이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질문에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취임을 했고요. 취임 후 100일간 허니문 기간이다라고 하면서 각종 이제 정책에 대한 이제 방향성들이 제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요. 저희가 그에 따라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들어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취임식 이후에 미국 정부의 정책 가는 강도와 속도가 너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아마 할 것은 대통령이 되면서 정책 시행 부분에 있어서 전 정권이 내놓았던 정책들을 탈퇴하거나 정지시키는 작업이 제일 먼저 일어나겠죠. 오바마 케어라든지 TPP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미국 부양에 있어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취임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6가지의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취임식 이후 정책 발표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가 미국의 에너지 관련된 산업에 대한 것이고요. 결국 유가를 좀 더 높게 유지를 시킬 것이고 미국의 에너지 관련 회사들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다 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두 번째가 미국의 외교 관련된 정책을 미국 우위적으로 가져갈 것이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직장을 늘리고 성장을 높이겠다는 얘기. 네 번째가 전투력, 그러니까 밀리터리 쪽, 군수 산업을 갖다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다섯 번째는 law enforcement, 그러니까 경찰 부분 된 내용이고요. 여섯 번째가 이제 트레이드 딜 관련된 부분입니다. 무역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봤었을 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투자에 임해야 되냐면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복귀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시가 제법 큰 폭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향후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생산성 상승과 연결이 돼서 정말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이 거품이 안 끼일 수도 있겠고 만약에 그냥 경기가 회복이 되는 상황이고 생산성이 상승을 하지 않는다면 거품만 일어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되겠는데 결국은 향후 1, 2년 동안에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산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방위산업, 인프라 관련 투자 산업, 그리고 중소형주, 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규제 완화에 따른 금융주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이 좀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된 그날부터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떨어지기도 했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잠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달러의 방향성에 대해서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반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약보합세 기조가 나타나면서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도 있죠. 그것을 들어보면 우선 첫 번째는 트럼프노믹스의 강도가 어떻든 간에 재정 확대가 일어나면 재정 적자폭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달러 약세 요인이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금리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이자율 평가 이론에 따르면 미국의 환율은 오히려 평가 절하가 돼야 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트럼프가 계속 중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이 환율 조작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달러 강세 용인을
상승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상존을 하는데요. 근데 반대로 보시면 계속적으로 자금이 미국에 흘러 들어갔을 경우에는 달러 강세 요인이고요.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스케줄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 또 강세 요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계속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간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달러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도 달러 인덱스 자체가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원 달러 환율도 지금 현 시점에서 큰 폭의 변화가 없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이야기까지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전략팀 유동원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마감 전략 관심 업종 살펴드릴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매의 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리는 오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오인은 과연 월요일장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남겨줬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먼저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의 이재우 DHP입니다. 이제는 코스닥도 반등이라고 주셨네요. 하지만 오늘장은 코스닥이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죠.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음력설 앞두고 관망, 개별주 중심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해주시면서 덧붙여 OLED 관료주 쏠림 현상 보이고 있다라는 트레이딩 관점도 주셨네요. 자,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설 연휴로 쉬어가는 흐름을 전개다.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들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주셨네요.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 뭐라고 남겨줬을까요? 여전히 지지권 다지기라고 코멘트를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상승 움직임 둔화 후에 개별 종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좀 여쭤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네네. 코스닥 반등이라고 오늘 투자 전략 주셨는데 아직 반등은 좀 제대로 시원하게 나오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까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계속적인 주중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수급 상황 또한 이제 오전에 외국 기관 좀 매수를 보이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매도 플레이를, 매도 사인이 보이다 보니까, 전체 코스닥은 취약한 어떤 심리 상태에서, 또 밀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이 또한 이제 현금화하고자 하는 심리와 맞물리면서 좀 조정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사실 최근까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대형주 위주로 주가 반등세라든가 상승세를 만들어갔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주의 상승은 트럼프 효과 또한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트럼프 효과도 한 몫을 했다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취임식을 이제 완료를 하고 재료가 누출되었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어쨌든 반대급부로 계속적으로 이제 매물을 받았던 중소형주들도 이번 주 정도에는 저점을 잡고 이제 반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다가오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흐름 자체가 일단 유동성보다는 실적 장세 측면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오늘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 관련된 대형주는 추세를 잡아가는 쪽으로 이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중소형주는 모멘텀 플레이를 펼치는 게 맞는데, 연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대형주 어떤 실적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견인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중소형주는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좀 약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연초의 모멘텀 플레이는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2주 이상 3주 정도 계속 단 하루도 반등다운 반등 없이 조중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 그러면 부지불식간에 이제 반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구간에는 진입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코멘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장 관심 업종으로 제약바이오 IT증권 그리고 건설주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오늘과 저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이 있다면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반도체 쪽, 그리고 이제 화학 쪽 섹터라든가 자동차도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작년과는 좀 판이하게 다른 그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대형 섹터는 추세로 보면서 홀딩하는 것이 맞는데 관련된 중소형주, 관련된 업종과 연관된 중소형주 역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이제 보면서 낙폭과대 쪽도 연초 순환매에 집중하는 쪽 전략에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대표적인 낙폭과대주라고 한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을 꼽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러나 이들 같은 경우 추세로 본다기보다도 반등 정도로 연결시키자 이렇게 보고 무엇보다도 이제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간에 반도체, OLED 이런 IT 쪽 관련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정시 저가 매수를 노리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증시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약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들에 대한 어떤 뭐 기대감이 실려 있다라면은 증권주라든가 뭐 건설주들도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한 뭐 그런 섹터가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중소형주 위주로 조정이 들어와서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는 뭐 좀 이제 불만스러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종목 선별을 잘 해야 되겠어요. 뭐 그렇다면은 오늘 관심주로서 이제 반도체 관련 섹터 중소형주 한 종목 유니트론텍이라는 종목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은 뭐 한 2, 3일 정도 조정 끝에 이제 반등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뭐 동사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상의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반도체인데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중국과 연동된 어떤 전장 반도체 부품 이쪽에 대한 기대가 많이 실리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자율주행 어떤 모멘텀도 충분히 발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2, 3일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반격을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구간이어서 뭐 매매 접근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막 9,500원 정도 선 9,500원 전후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11,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제시해 주셨는데 기간 얼마나 두고 계신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목표가 11,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요거 기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겁니까?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짧으면은 뭐 이번 달 내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2월 초 중순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트론텍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동부증권 압구정 금융센터 이재우 DHP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그 전에 종목 컬렉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오늘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게 아무래도 트럼프 취임 이후의 시장을 좀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 종목 컬렉션 함께하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더욱 알찬 소식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현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트럼프 시대 개막과 주간 투자 전략 월요일장에서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이슈 칼럼 역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트럼프의 정책과 국내 시장의 영향을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핫이슈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이 출연하는데요. 노트7 발화원님 발표 관련주 전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금연못의 올드퓨처 골드스탁연구소 원해남 대표와 함께 트럼프 즉흥적 언급에 춤추게 될 지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